선생님들 쉬는 시간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희가 기기를 바꾸느라 약간 뭐랄까요? 약간 제가 질문을 충분히 읽지 못했는데 너무 구체적인 질문들이라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이렇게 이 성원에 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게요. 그 질문이 정말 주옥 같네요. 김서영 선생님, 제가 바나나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니 질문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지금 읽으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 진행을 네, 해보겠습니다. 음, 선생님 지금 진지한 질문들이 아주 많아서 일단은 제가 추릴 때 이 시간 내에 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을 추리려고 했어요. 근데 추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기기를 바꾸고 제가 또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막 보느라 김주리 선생님까지밖에 못 읽었지만 하지만 질문이 너무 좋으니 잘 할 수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저희가 12시, 11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 예정이죠. 11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천안 월봉고에서 김주리 선생님이 주신 질문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크기가 설정이 역시 난 엔지니어야. 오씨 너무 커지잖아. 잠깐만요. 잠깐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커졌어. 저 이번 연습 준비를 하면서 저의 컴퓨터 잘함에 아주 많이 놀랐답니다. 천재 아닌가? 진행할게요. 조금 더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월봉고 김주리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일주일에 2차시 수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수업 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카메라 이거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원래는 그 수업 준비할 때 사실은 논문을 많이 봤었어요. 지난해 올 초까지 논문을 많이 보고 수업 준비할 때는 논문을 봅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라 아까 1차시 활동에서 뺐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기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거든요. 이걸 개인적으로 사서 보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저는 비혼 여성이고 1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조금 숙달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빠른 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논문까지 읽고 수업을 준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요즘은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논문 안 봐요. 난숙 선생님, 저 이제 논문 안 봐요. 논문 안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어디 가서 안내를 드리면, 선생님, 그럼 수업 준비를 방학에 하세요? 라는 질문을 주세요. 방학에 수업 준비하면 안 돼요, 선생님. 방학은 철저히 본인의 체력과 정신력을 보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방학을 절대로 소모하지 마세요. 소모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단 아웃풋이 있으려면 수업에 이거를 끄집어내서 활용을 하려면 그걸 채워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방학이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읽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하는 거지 저는 뭐 영화나 공연, 음악 같은 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했을 때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보고 뭐 그 책 같은 거 찾아보는 식으로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사실 저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름다운 가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이스라 작가님 말씀하신 비건처럼 연대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채식주의거든요. 그걸 할 때 그걸 얻을 수 있는 창구는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 되게 유튜브에도 자료 엄청 많고 그리고 뭐 많죠. 뭐 유명한 사람들의 삶 이런 거 소개할 수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찾으면 돼요. 관심사에 대해서.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분 같은 경우 저희가 수업 시간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과 나의 삶이 연결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에 지식 중심 수업을 했을 때, 와, 이거 정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내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방학에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충실히 하면서 이걸 건강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준비를 언제 하냐면, 선생님 꿀팁이, 저 꿀팁 중독자잖아요. 꿀팁인데, 수행평가를 학기 시작할 때 출발해야 돼요. 저희는 대체로 책 읽기 수행평가를 하잖아요. 책을 3월이나 8월 시작할 때 바로 읽어버려야 돼요. 첫 시간에 애들한테 이런 책 읽을 거야 라고 안내하는 시간 1시간 있고
이거를 구입해봐라고 이제 안내를 하거나 혹은 도서관 장서를 가지고 오겠죠. 도서관 장서를 가지고 오면 바로 또 수업을 다음부터 읽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더 터미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수업 준비하셔야 돼요. 책 읽고 수행평가 하는 동안 그동안에는 선생님이 딱히 뭔가 공부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거요. 아, 나 진짜 가르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 거 있으면 그거는 집필평가 이후에 넣으세요. 집필평가 이후나 수행평가 이후. 예를 들면 제가 정지용의 향수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무슨 향수야. 애들이 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 막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어서 수업을 미루다가 집필평가 이후에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쭉 뺐어요. 집필평가 일주일도 있지만 일주일 전에 그 산만스러운 시기 있잖아요. 그것까지 치면 2주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동안 찾은 자료에 뭐가 있었냐면 정지용이 현대시의 아버지래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정지훈이 현대시의 아버지라는데 처음 알았죠. 그래? 막 생각을 했는데 향수가 이걸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요즘 애들은 뭐 시골 정치도 전혀 모르고 시골 정치를 아는 건 과연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근대잖아요. 개인이 발견된 시기죠. 그래서 항상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 집단의 눈으로 뭔가를 봐왔는데 그 시기에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본 세상을 나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를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겠죠. 그 정지용의 향수가 의미 있는 작품인 이유는 이전까지는 고향을 그리는 작품들이 다 아름답고 풍요롭고 따뜻한 곳이라고 관성적으로 그려온 거예요. 다들 그렇다고 생각을 해왔으니까. 근데 정지용 시인이 그린 고향의 모습은 되게 차갑고 쓸쓸하고 궁핍해요. 정말 자기 삶을 쓴 거거든요. 자기의 언어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신분제 같은 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으니까 내가 나의 사고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해라는 걸 명확한 언어로 정제되게 표현하는 게 내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신력과 고민의 시간을 쏟았을까가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애들이랑 그 이야기 했거든요. 자기 눈으로 본 걸 자기의 언어로 보는 걸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그걸 정말 우리는 진짜 얻어먹는 거잖아요. 예전 사람 투쟁해서 얻은 건데, 그걸 정말 잘 활용하고 있나?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저에게는 이제는 그 향수 수업이 가장 인상 깊은 수업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때부터 교과서 수업을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군이라고 생각을 시작한 거기도 해요. 다시 정리하자면, 선생님 주말이 아니고, 그 방학을 절대 희생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체력과 정신력을 교사가 단단하게 만드는 게 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를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야 되는데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 같은 경우도 밤 8시, 그러니까 저희 학교 일은 당연히 5시까지 하고 끝나죠. 학교 일은 더 하면 안 되고 밤 8시 전에 모든 일을 다 끝내요. 그리고 8시 되면 집에서 실내 사이클 타고 막 혼자 홈 트레이닝 하고 영양제 막 엄청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확보하고 수업 준비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서 효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모든 교사의 삶을 하루살이에요. 저는 하루살이고요. 그때 수업 준비해서 그때 가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솔직히 정말 그날 쓰는 활동지를 그날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가능해지냐면 내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 가겠어라고 구상을 해놓은 상태라면 그냥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다 있어요. 내가 이 제재를 했다고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학기에 고통을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재가 바뀌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것인가가 바뀌는 것이지 내가 새로운 내용을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 모두 하루살이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다시 볼게요. 이지연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계산공고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반성하라는 말을 안 한다는 주의예요. 선생님, 반성하지 마세요. 무슨 반성을 다 각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반성하지 마시고요. 문법 수업을 위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그 지식 전달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 내용과 가치를 실어야 되는 내용은 명확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필기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막 정리하고 암기하면서 자아 실현하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가치가 0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100으로 인정이 돼 왔으니까 그걸 허물자인 거지. 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는 그거 위해 비워두는 편이고요. 문법은 근데 무엇을 가르칠 건가의 문제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국어 수업은 가르치는 사람? 저는 수업은 가르치는 사람한테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래야 배우는 사람한테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법 수업을 하면서 의미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애들의 말과 글에 신뢰를 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문론이라면 명확한 발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죠. 말을 명확하게 하는 건 그 사람이 갖는 이미지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저도 발음 연습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문장론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 어떤 말을 써서, 그러니까 어떤 문장 성분을 써서 그 문장을 정리할 것인가도 그 사람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애들이 자기의 사고를 명확한 표현에 실어서 전달하는데 문법은 되게 기여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오빠를 위한 맞춤법이라는 책까지 나왔잖아요. 그 맞춤법 틀리는 톡 받으면 되게 아우 이러니까 문법을 가르칠 때는 초점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문장론을 가르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장문 수업이랑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슬아 작가님 오셨지만 저희가 이슬아 작가님 글 읽고 나서 생활글쓰기를 했어요. 그 생활글쓰기 1차를 내고 그걸로 1학기 채점을 한 후에 2학기 때 문장론을 배웠어요. 문장론은 사실 글을 수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때 투입한 게 그 김정선 교열가님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있는 장 중에서 그 고1 문법에 해당하는 문법 요소에 있는 챕터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애들이랑 읽고 읽은 다음에 그 내용대로 자기의 1차, 1학기 때 썼던 글을 수정해서 그리고 이렇게 구조도 좀 고치고 해서 최종본에 내는 게 2차 수행평가였어요. 문법 수업을 혐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지식 차원으로 명확하게 머리에 박아둬야 되는 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문법 지식 같은 거. 근데 이게 문제 풀이식으로 진행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하는 말과 글에 이걸 신뢰성을 준다. 명확하게 만든다가 되면 이거는 저는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볼게요. 제가 자신 없는 질문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넘어가고 있는 건 질문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그에 걸맞는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수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학장중 박수현 선생님, 혹시 선생님 그 부산에 사시나요? 제가 학장동에 살았었거든요. 이거 왠지 우리 동네에 있던 것 같은데? 저 학장동 벽산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반갑습니다. 학장동에 파밀리아라는 맛있는 빵집도 있었죠.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애들이 구글 문서에 의견을 써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 체제에서 애들 소통하게 하려고 일단은 학습지에 글 쓰게 한 다음에 채팅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실망하신 상황이에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이거 처음에 하면 당연히 그래요. 저도 저희 수원에 사는 물고방 선생님들이랑 온라인 채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기 하는데 미리 생각 정리해 놓으면 그게 아까워서라도 저도 붙여넣기 하거든요. 그래서 붙여넣기까지는 당연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답장 기능을 쓰게 해요. 애들한테 정말 치졸하긴 하지만 야, 답장 기능 안 쓰면 나 세특이 안 쓸 거야 이런 말 하거든요. 답장 기능 안 쓰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이거는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그러니까 저를 넣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나라도 다 일부러 거기 다 써놨는데 다시 타이핑을 해서 내 생각을 쓸까? 안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거를 저는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요. 선생님, 그 교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중요한 자질은 자기관리 능력과, 그러니까 제 기준,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고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답장으로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쓰라고 해도 잘 못해요. 그 정도까지 누구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쓰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 시간 안에 소화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한 사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 라고 하면 대화가 교사가 바라는 대로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얘가 어버버 질문하고 답하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놓고 그거에 대해 딸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건 거의 1년 정도 놓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일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전체가 해내지도 못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배웠다는 데 되게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학생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아까 제가 사회자 역할을 훈련시켜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훈련까지 가려면 아주 지난해요. 아주 지난하고 지금은 애들한테 구성을 독려시키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칭찬을 할 때는 사회자는 애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칭찬할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잘했어가 아니고 와 이게 아니라 어떤 점을 어떻게 해주니까 되게 도움이 돼 라고 명확한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좀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리고 2학기 때는 조금 더 이제 어떤 말을 하면 조금 더 유의미해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문장을 연습시키는 거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선생님 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문학보다 다른 부분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책을 읽어도 이상한 책을 많이 읽고 하는데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을 제가 엄청 하찮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이 분야는 직접적인 이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몇백 년 전부터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급의 애들 뭐 애들끼리 막 일상성을 막 회복시키는 뭔가를 하게 하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무기력한데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 이쪽에서 조직 관리하는 책을 보면 다 이미 연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머리를 끙끙 싸매고 할 일이 아니다. 경영서적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버거운 질문이라 넘어가려 했지만 추가 답글에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라고 물어주셔서 해야 되겠군요. 아주 알겠어요. 선생님 그 오픈 채팅 등교 수업 때 그냥 애들 핸드폰 쥐어주고 정말 채팅하게 하면 돼요. 이거 별거 아니고요. 애들 저희 지금 다 시험 대형으로 앉아 있잖아요. 핸드폰 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보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 층별로 일단 저희는 그 교무실에는 공유기가 다 설치가 돼 있고 특별실에도 공유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에 요구를 하면 다시 학년별로 저희는 학년별로 그 인터넷 공유기 또 줬거든요. 그 수업할 때 들고 그 교실 들어가라고. 그렇게 되면 공유기 한 대로 한 20명 정도 붙어서 할 수 있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교사가 노트북으로 뭐 열어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톡 20분 하는 건 그렇게 데이터 소모가 크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학교에 필요한 요구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학교에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요청하십시오. 그거 예산으로 사면 되게 유용해요. 수업 가실 때 들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 놓고 하는 거고 저는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거는 잘 안 되겠죠? 뭐랄까요? 얘네가 대화하는 양상을 제가 오픈 채팅에 들어가면 모든 톡방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줌 소그룹과는 다른 거예요. 줌 소그룹은 제가 모든 걸 확인할 수 없고 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애들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막 파노티콘처럼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데 이때는 그 유의미한 건 좀 덜 할 거예요. 저는 애들 핸드폰으로 딴 걸 안 하나 이렇게 보고 다니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도 열심히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막 딴 거를 다 열고 딴 걸 해버려 막 이건 모르겠지만 채팅하다 잠깐 딴 거 보고 뭐 보고 다시 돌아오고 저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도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대략 이렇게 훑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사실 생각해봐도
온라인에서 애들이 채팅해요. 채팅하다가 옆에서 딴 걸 안 할까? 절대 안 하지 않을 거거든요. 채팅창을 항상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이건 되게 고마운 일이고 딴 거 하면서 볼 거예요.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애들을 그냥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 교사가 막 정말 물새 틈 하나도 없이 이걸 치밀하게 관리해? 저는 그거에 신경을 쏟을 바에 내용에 신경 쏟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취 기준은 그 개정될 때마다 성취 기준이 되게 줄어요. 되게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문법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성취 기준 지금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문학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관성적으로 옛날 거 생각하고 이번에 가르치면서 성취 기준, 저 문학을 지금 한 5년 만에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취 기준 봤는데 너무 작아져서 이래도 돼? 막 이러면서 막 봤어요. 성취 기준이랑 그 제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바와 연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장은 두루뭉술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힘 빠지게 않게 할 것인가. 그 성취 기준을 이렇게 교육과정에 펼쳐보시면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연결시키려면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질문에 여수여고 신은주 선생님도 이 질문, 선생님 이거 너무 훌륭한, 선생님 감사해요. 호계중 정다영 선생님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받으셨습니다. 연배가 많은 동료 교사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다들 슬퍼하고 계시죠? 연배가 많아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주 옹색하다라는 게 너무 슬픈데 또 익명의 선생님이 공감하고 궁금하다고 하시고 지금 하트도 3개나 들어왔어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게 100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정말 단호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와 막 이렇게 뭐 호응하고 하는 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명확하게 어디까지라고 정해 두셔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한테 다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 기분 맞춰주려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서 선생님 친해지는 것과 동료가 되는 건 달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그 선까지만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선은 와고요. 제가 이렇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뭐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교사와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사적인 만남에서 나 우리 학교 무슨 선생님이랑 되게 관계가 힘들어라고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 되게 다 잘하는 너 되게 그렇게 말하고 다녀서 너는 되게 관계가 좋은 줄 알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좋네 라고 기뻐해서 여기서도 공개적으로 공개하는데 모두 좋을 순 없어요.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해와 올해 천천고 국어과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었고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제도를 제가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지역마다 교사 학습 공동체란 이름으로도 운영되고 있을 텐데 일단 그게 국어과 전학공으로 많이 운영될 거예요. 국어과 교학공이라거나 그게 이름이 국어과라고 해서 국어과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명단 따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학공 모집할 때 국어 선생님들 간에 의미 있는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맨날 업무 이야기 같은 거 말고 수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학공 대표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희는 성과급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성과급 기준이 직무연수 60시간이어서 작년에 되게 무모한 시도지만 전학공만 하면 60시간 연수 시간을 주게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것만 하면 저희 직무에서 딴 거 안 들어도 되는데 근데 저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만 가입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 제가 공동체를 꾸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임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 선이 와라는 리액션이 모음으로 막 철자까지 틀려가면서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 이상은 제가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나의 전문적인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부분이에요. 국어 선생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누가 와서 막 쎄한 기운을 뿜는데 제가 가서 맞춰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거를 없애려고 제가 전학공 계획을 빡빡하게 세운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에게 빼앗기는 기는 되게 커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기가 빨리는 일이고 이 모임에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하고 나란히 있는 것도 너무 기빨리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모임에 있으면 운영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모든 사람과 친화력 있게 지내고 막 이거를 잘하고 막 카리스마도 있고 다 해낼 수 있어. 그럼 다 안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선생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생님은 대체로 이거 첫 시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고 가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뭘 했을 때 호응해 줄 수 있는 사람만 모아서 단단하게 공동체를 운영해 보고 아 이거 괜찮구나 더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 때 그 다음에 확장해야 돼요. 올해는 그냥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난해 활동을 하고 나서 아 괜찮다. 사람들이 뭘 더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바깥 공부 모임을 찾아가지 않는 거지. 그리고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건이 없어. 저희도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는 분들 외부 활동이 힘들어서 온라인에 더 호응 보내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지. 교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모임이 가능하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좀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든다는 눈초리를 보냈을 때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학공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말 없이 그냥 진행했거든요. 선생님 이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거고 첫 해에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국어과 전학공 얘기 드렸는데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한 사람 한 명 만들었어요. 국어과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호응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학공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모임 만들고 이건 장기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이거는 공동체를 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인 거라 그 학교에서 수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 거 너무 아름답거든요. 솔직히 한 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한 명 해보고 더 괜찮으면 조금 더 하는 거고. 그러면 좀 열 수 있는 판이 커지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전제에는 100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야.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닐지도 선생님들은 몰라요. 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 내 동료로 그 이상한 사람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국어과 2명인 학교인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내가 마음 들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와 진짜 와 미친 막 이런 사람이 막 경기도에 소문 다 나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성사 여부도 선생님 그런 사람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보루를 어디까지 열어놓을 것인가. 저희 되게 구걸했잖아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세요. 저희 최악의 상황에 저거 핸드폰 라이브 켜야 되니까 1000명 넘겨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이에요.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막 세팅을 다 하고 기기 연결이 다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럼 너무 행복하지만 분명히 안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안 됐잖아요. 근데 구독 해주셔가지고 이거 성사된 여러분 최후의 보루는 외부 모임이에요. 그래서 물고방이 필요한 거예요. 교내 모임이 잘 되면 좋아요. 당연히 좋고 너무 행복하죠. 사람 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다른 학교 가면 안 될 수 있고 내년에 다시 우리 학교 열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잡고 지내는 건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고 선생님 인간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야 돼요. 인간은 다 그래 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아 그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거기를 살리겠다고 뭔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저의 신조는 내가 힘을 제가 막 이런저런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가치 없는 일은 힘을 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엄청 그거 분리를 심하게 하거든요. 가치 없는 일은 힘을 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련되고 멋진 협력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의 삶을 증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고방에 있잖아요. 물고방 와요. 아니 다음 질문으로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연달아 계속 훌륭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잖아. 선생님 이런 건 뭐 선착순으로 한 사람이 원래 우리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손우택 선생님 영동고등학교 포도가 유명하죠?
저도 2학기 독서 과목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아마 고2이실 것 같아요. 고2이실 것 같은데, 저는 하나의 주제로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하나의 주제로 내용을 이끌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의 화두는 뭐냐면 일상성 회복과 습관 형성이에요.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학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다들 확인을 하셨을 텐데, 심해요. 되게 심하고,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정말 심하다. 이게 영상으로 올라가는 수업을 되게 잘 활용해요. 상위권 애들은 되게 잘 활용하고, 중위권 이하는 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온라인 체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상을 건강하게 꾸리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애들이 앞으로 계속 좌절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뭔가? 되게 힘들 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일어나서 샤워하고, 방 청소하고, 끼니를 그러니까 건강한 걸로 먹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린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변이 엉망진창이고 내가 며칠째 씻지 않아서 몸이 끈적끈적하고 하면 버틸 수 없거든요. 그 애들한테 그런 습관을 알려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엔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인터넷 수업이 진행되니까 너무 이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아, 애들이 공부 장소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나중에 힘든 일에 처하게 되면 꾸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독서 수업인데요. 독서 과목은 그 교과서 제재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다시 지금 뽑아내는 작업이거든요. 몇 개만 뽑아낼 거예요. 교과서는 저는 절반 이하로 가르칠 생각이고 외부 지문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할 텐데 수행평가 비중을 20%밖에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학교 상황으로는. 그래서 1학기 때는 포트폴리오와 구술평가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뭐 독서 일지를 쓰고 또 구술평가 하는 식으로 조합을 할 것 같아요. 동료랑, 친구 아니고 동료랑 지금 이야기만 하고 있는 중인데 외부 지문으로 일상성 회복에 대한 걸 많이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엮어서 전달을 할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독서는 일단 비문학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를 놓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문제풀이로 진행되는 건 수혜자가 너무 적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상황이니까 독서 수업의 무게, 그냥 그 교과로서의 독서 수업의 무게는 더더욱 주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뭐라도 남는다라고 보고요. 애들이 영상으로 교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한테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몇몇 애들이 아니잖아요. 공교육의 가치는 뭔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건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니까 정말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다양한 지적 능력, 뭐 다양한 역량을 가진 애들이 적어도 이 수업을 들어왔을 때는 뭐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이의 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반 이하로는 줄여줘야 되지 않아? 그게 공교육이 하는 일 아니야? 거든요. 관심 가져야 되는 애들은 얘네라고 생각하는데 장소가 온라인이 되었다면 더더욱 얘네가 컴퓨터 화면을 끄지 않는 영상을 음소거 처리하고 그냥 앉아있지 않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과목 2학년 선생님 맞네요. 김현정 선생님, 이정인 선생님, 화이팅. 와, 새뜸중 대박 학교 이름 멋지다. 뭐야? 저한테 영업당한다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무엇을 사셨나요? 음, 아, 아, 그러게. 선생님 이후 질문도 봐야 되는데, 너무나 질문들이 다 주고 갔잖아. 피드백을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피드백은 한 단원에 하나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문서를 썼을 때 좋은 이유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정 부분에 블록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해줄 수 있는데 절대로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저의 블로그 이름 가늘고 길게잖아요. 근데 이게 교사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드백 못 하겠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야. 피드백 못 했으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자기가 뭐 4월부터 8월까지 사고가 발전된 바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와중에 충분히 애들하고 단체 채팅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과정을 투입하고 그때도 개별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서에 개별 피드백을 안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개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장면들을 계속 각 단원마다 일단 적어도 오픈 채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문서에 대한 피드백을 못했다는 거에 대한 뭐랄까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절대 가질 필요 없어요. 수업 전체를 기획하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한 학기를 쭉 이끌어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시 반부터 지금 유튜브 보면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혹해요, 자기를 평가하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수업을 이렇게 고민해서 준비하고 한 학기 내내 그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그 애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일관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를 생각했으면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인이 되는 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사고를 갖고 그걸 실천하는 모습이니까. 수업을 그렇게 머리를 써서 지금 남의 걸 막 지금 몇 시간, 2박 3일 앉아서 듣고 막 이렇게 진행하고 기획하고 막 그 과정에서 고통도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저 물고방 모임 하고 가면 한 3박 4일 자괴감 좀 느끼거든요. 조금 힘들어요. 뭐야, 다 멋있잖아, 막. 웃기죠. 하지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 똑같은 생각. 더 잘하고 싶어서 뭔가를 시도하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나의 부족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에요, 선생님. 그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편한 수업을 하는 것과 정말 다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절대 평가하실 필요 없고 애들한테 개별 피드백을 하면 좋겠지만 절대 과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한다고 해도 한 단원에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걸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다. 영업당하는 이인 아주 훌륭해. 좋아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5분 남았어요. 마지막 선생님 돌베개와 채널 예스예요. 다 되고 이수진 선생님. 오, 아니 답글로 아니 훌륭한 사람들. 어휴. 대신고? 선생님, 다른 교과를 제가 수업을 안 해봤어요. 제가 국어랑 문학만 해봐가지고. 아니, 너무 중요한 질문이 전혀 뻔뻔하지 않아요. 선생님, 겸손한 말은 할 필요 없어요. 반성한다, 뻔뻔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제가 편애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할게요. 인천 마정구 허수은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그 인원수는 모든 토론 깊게 하는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게 말로 하는 토의랑 글로 하는 토의는 달라요. 글로 하려면 사고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뜸이 오래 들어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줌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짧게 이게 많이 진행되는데 얘는 길게 뜸을 두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7, 8명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 대화에 모두가 참여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충분히 오래 사고한 거 띄엄띄엄 내놓기 때문에 저는 더 깊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두 개가 장단이 확실히 있어요. 얘는 그 남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와! 하라고 하고 바로 변화가 된다면 얘는 약간 사고가 공고화되고 남의 거 읽고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준다는 그런 연습을 한다는 것 때문에 좋은 거고 저는 최종 정착지는 여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종 정착지는 말로 소통을 깊게 하는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바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좋은 소통은 이런 거야. 이게 토의야 라는 걸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 채팅을 활용하고요.
이걸로도 깊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말하고 느끼는 쾌감은 얘가 더 커요. 그게 맞고 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착지는 여기, 목표는 여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저 개인의 역량 문제이죠. 오프라인에서는 충분하게 말하는 방법, 좋은 대화가 무엇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가는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말할 때 재미 정도까지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요 과정을 통해서 중간 과정 조금 탄탄히 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숙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돌발 상황 대처, 이게 마지막 답안 28분이 되어서, 마지막 답인데요. 선생님, 지금 제가 못 드린 답은 전 파워블로거니까 블로그에 다. 김남숙 선생님 엄청 좋은 질문이에요. 돌발 상황의 대처를 못하죠. 선생님,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거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돌발 상황은 대처를 원래 잘 못하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값을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어른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돌발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가 중재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인데, 애들이 돌발 상황을 일으켰는데 내가 완벽하게 중재할 수 있다고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못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 거기서 뭐라도 하면 다행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돌발 상황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환경을 만드는 식으로 대처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순발력이 강하지 않고, 그리고, 네, 그런 편이라 아예 안 만들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렇죠? 토익 토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런 범위의 이야기를 하길 바라는데, 완전히 다른 범위의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를 어떻게 다시 일로 이끌어 와야 되나?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단순히 떠오른 돌발 상황인데, 그러면 토익 질문의 발문을 이런 대답을 못하게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바로 띄어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학생 활동지인데요. 조금 접속에 시간이 되네요. 이게 포트폴리오 문서예요, 선생님. 포트폴리오 문서인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토익 질문은 아니고 학습지 활동인데요. 일반적인 수업이라면 학습지에 실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죠? 제가 이거는 PDF 파일로 변환한 걸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질문거리를 줬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토익 주제가 나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학습지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애들끼리 이야기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토익 질문일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제가 생각한 범위 바깥의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심화시켜 나가고 싶은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런 세부 질문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화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판단해 보자라고 한다면 수백 가지의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무엇이지? 이거의 공통점은 뭐지? 그러면 이 특성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을 추측해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공교육에서 해야 되는 바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 말씀드렸는데 되게 다양한 폭의 능력치를 가진 아이들이 마주 앉아서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게 만들려면 이런 발판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돌발 상황은 없는 게 좋죠. 근데 생겼을 때 내가 그걸 대처 못했다고 난 능력이 없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원래 돌발 상황 대처를 못하니까 돌발 상황이에요. 대처할 수 있으면 미리 돌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죠. 대신에 뭔가 생각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과정을 섬세하게 챙기는 편입니다. 그게 저의 취향에 맞아요. 여기까지가 물고방 오늘의 첫 번째 수업이었고요. 저도 선생님들 뵈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금 답글들 달아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이하나 선생님께서 저에게 최고 멋진 담당이라고 했어요. 고마워. 앞으로도 멋지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곧 뵙겠습니다. 끝!